2013년 10월 일본 군마현 다테바야시 25세 여성 스즈키 치히로에게 연락한 38세 남성 나가이 타가오. 낮에 같이 밥 먹은 남자 누구야? 그 남자랑 무슨 사이냐고?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거짓말! 지금 네 집 앞이야.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뭐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사람은요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커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미 헤어진 사이. 그럼 남이네. 뭐야 끝났으면 끝난 거지. 저렇게 딴 얘기할 남자를 권한도 없어요. 그럼 만나서 말던 무슨 상관이세요? 뭐 하든 간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질구질한 내용이네. 집착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치히로에게 재결합을 강요하던 타가오는 급기야 그녀를 폭행하고 스토킹. 결국 견디다 못한 치히로는 몰래 이사한 뒤에 타가오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주민대장 열람 제한까지 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이사까지 했고 완전히 그냥 그 남자한테 벗어나려고 시도는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히로가 이사를 가자 분노에 타오른 타가오. 감히 날 피해 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그는 치히로를 찾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서죠? 불법 각성제 갖고 있는 사람들 신고하려고요. 뭐? 치히로 가족의 차에 몰래 불법 마약 성분이 든 각성제를 가져다 둔 타가오. 헐. 그는 이 일로 치히로 가족이 체포되면 치히로가 가족들 면회를 올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와 사이코패스구나. 사이코패스네, 사이코패스. 가족이 경찰서에 가면 얘가 면회를 오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집이 어딘지 알아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이코패스. 다행히 치히로의 가족들은 누명을 벗으며 체포되지 않았고요. 치히로를 찾으려던 타가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타가오. 얼마 뒤 2차 계획에 돌입합니다. 바로 치히로 아버지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한 것이지요. 헐. 이후에 딸의 집에 방문하는 치히로의 아버지를 미행했던 타가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최로. 내가 말했잖아. 넌 날 벗어날 수 없다고. 근데 또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정도의 집요함이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하네. 타카오가 치히로의 집을 찾아내고 며칠 뒤인 2014년 2월 19일 안타깝게도 차량 안에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치히로. 뭐? 그리고 얼마 뒤 스토커 타카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숨막히는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과도한 집착, 어긋난 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뿐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영국 데번주 엑셔터시로 이사온 여성 헬렌 피어슨.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헬렌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 자전거가 왜 여기 버려져 있지? 자전거 타이어가 망가진 채로 발견. 그리고 며칠 뒤엔 집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는데요. 도둑 들었나 보네. 아니면 이분이 새로 이사 왔다 그랬으니까 어.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아,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아, 근데 잘못된 타겟으로. 그렇지. 새 주인 온 줄 모르고. 자, 겁이 난 헬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고요.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헬렌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구만. 비명을 지르려나?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헬렌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발송. 심지어 집 근처 길바닥에 죽어라 헬렌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다이 헬렌 다이. 왜 저래? 뭐 원한이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건 원한이 있는 건데. 자, 그렇게 장장 5년이 흐르고 2013년 10월 결국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출한 헬렌을 덮친 한 남성. 그는 흉기로 헬렌의 목과 등 얼굴을 무려 8차례나 찔렀는데요. 어머머. 정말 다행히도 목격자가 남성을 제압. 헬렌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격자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죠. 진짜로.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조 윌리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 여자는 내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다고요. 전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아 어쨌든 간에 전 남편이 전 남친이든 간에 이별을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 헬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뭐야 관계가 없어? 조는 전 남자친구도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그럼? 뭐야? 사실 조는 헬렌이 이사 온 아파트의 이웃집 남성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헬렌을 마주칠 때마다 어? 날 보고 웃으며 인사하네. 나한테 관심 있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면 좋아하겠지? 결혼하면은 우리 집을 팔고 저 헬렌 집에서 살까? 뭐야, 한 번 웃었더니 결혼하고 집 파는 것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헬렌에게 푹 빠졌고요. 혼자만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주말에 나랑 공연 보러 갈래요? 어머, 주말에 약속 있는데 미안해요. 이 한 번의 거절이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어? 데이트를 거절한 헬렌에게 배신감을 느낀 조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 무려 5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다 결국 살해 시도까지 한 겁니다. 아니 이러니 애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웃으면서 얘기해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헬렌은 스토킹을 당하는 동안 무려 12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던 건데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5년의 지독한 스토킹은 상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 안 받았답니까? 좀 미리미리 수사를 잘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그럼요. 없었겠죠.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렁.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집착이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티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낌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케이티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저봐 저 다 녹아서 불탄 거 봐.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케이티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 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악마네.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아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유, 저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야. 결국 케이티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케이티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심 아래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